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넘치실 겁니다. 이 말이 처음 마음에 들어온 날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68번째 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조용한 생일. 마루 끝에 앉아 창밖 나무를 바라보다 문득 달력을 봤다. 동그라미 쳐진 숫자와 그 옆에 내가 적어둔 이름, 내 이름이었다. 그 순간 어릴 적 생일이 떠올랐다. 엄마가 사주던 사과 케이크, 아빠가 불러주던 노래, 형제들 웃음소리, 그 기억과 지금 사이에 쉰 해가 흘러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바빴다. 전화 하나, 메시지 하나 없이 그날 하루가 조용히 흘렀다. 무언가 허전했다.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 속이 허전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다가 깨달았다. 내가 나를 단 한 번도 안아준 적 없다는 걸. 누구 하나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나는 정작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 깨달음이 가슴속 어딘가를 묵직하게 울렸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 그 말이 그날 온전히 내게 들어왔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다. 남편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 옷을 개고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았고 친구보다 가족, 나보다 나. 그게 내 삶의 순서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생일조차 남의 일이 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 서운해하면서도 나는 왜 나 자신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을까? 그날 마루 끝에 앉아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 하나가 내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적힌 달력칸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을 건넸다. 생일 축하해.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구나. 말이 짧았어. 더 깊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명언을 떠올리게 됐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 그건 책에서 읽은 글이 아니라 내 삶이 들려준 진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무도 없는 생일날이었다. 아무도 없었기에 비로소 나와 마주할 수 있었다. 그날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남의 빈자리만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안아보셨나요? 이 질문이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았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깊었다. 20살에 시집을 갔다. 사랑이라기보단 순서 같았다. 언니들보다 먼저 갈 수 없다는 말에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 말 한마디에 선본 지 한 달 만에 예식을 치렀다. 결혼식 날 내 얼굴엔 화장이 가득했지만 마음엔 아무런 색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하니까 한 결혼. 그렇게 나는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곧 엄마가 되었다. 그 시절 나는 늘 무언가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챙기고 무언가를 대신해야 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내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이 이름을 부르느라 내 이름은 잊혀져 갔다. 남편은 묵묵한 사람이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사람. 대신 정해진 시간에 밥이 차려져 있어야 했고 아이 성적표에 흠이 없어야 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그런 걸 잘 해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았고 친구 생일보다 시어머니 병원 진료를 먼저 챙겼다.
가끔 마음이 지쳐올 때면 창가에 앉아 혼자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그냥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은 아침을 차리다 프라이팬 앞에서 울었고, 또 어느 날은 빨래를 널다 말고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금방 일어났다. 집안일이, 아이 밥이, 남편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늘 나를 밀어두고 살아왔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나를 지우는 일이란 걸. 그땐 몰랐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 수고가 언젠가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지친 몸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 친구와의 약속도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니 연락이 끊겼고, 좋아하던 책도 어느새 먼지가 쌓였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보는 눈빛이 자꾸 초라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한 얼굴이 먼저 보였고, 주름보다 무표정이 더 슬펐다. 이게 야인가?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아니게 된 걸까? 그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는 몰랐다. 나를 돌보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그 외면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헌신 아래 숨어 있었다는 걸. 그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배려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내가 가장 외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에게조차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려 한다. 나는 늘 나를 밀어두고 살아왔다. 그 시간들을 이제는 조금씩 되돌려야 할 때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서 온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연처럼 찾아온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다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어떤 중년 여인의 대화를 들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말은 또렷했다. 나는 이젠 남들보다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어.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오래 맴돌았다. 별것 아닌 대화였다. 아마 그 여인도 그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남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에 오래 머물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잠깐 들른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책갈피에 누군가 남긴 글귀가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당신이 무너졌던 그날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무너졌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프라이팬 앞에서 울던 날, 아무도 모르게 병원 다녀오던 날, 생일날, 조용히 울음을 삼켰던 그 아침. 그 모든 순간 나는 괜찮지 않았다. 그런데도 괜찮은 척을 했다. 내가 무너지면 누가 집을 지키냐고, 내가 울면 누가 아이들 밥을 챙기냐고. 그러면서도 나는 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다. 이젠 알겠다. 누구도 내 마음을 먼저 알아줄 수 없다는 걸.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거기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문장을 적었다. 괜찮아. 너 정말 많이 참았구나.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너를 안아줄게. 글을 쓰면서 나는 울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나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그게 처음이었다. 남편도, 아이들도, 친구도 아닌 내가 나에게 건넨 첫 위로. 그 밤 이후 나는 매일 그 노트에 글을 썼다. 그날 있었던 일, 마음에 남은 말, 누군가가 내게 해준 따뜻한 눈빛, 별거 아닌 하루에도 작은 기쁨을 찾아 적어 내려갔다. 그 글들은 점점 내 마음을 채워갔다. 글을 쓰며 나는 점점 내 안에 무너진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거울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내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글을 썼다. 그 글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환점은 조금씩 내 삶을 바꾸고 있다. 이제 그 변화를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눈에 띄지도 소리 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삶의 결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남편 제사 날짜부터 달력에서 확인했다. 이젠 그 자리에 내 병원 예약일, 내가 좋아하는 전시회 일정이 적혀 있다. 가끔은 걔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겠나 싶은 후회가 올라올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고 나는 말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나를 위한 일을 시작했던 날이 있다. 집 앞 작은 꽃집에서 라넌큘러스를 한 송이 샀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꽃을 들고 오는 길, 괜히 들킬까봐 주머니에 반쯤 숨기고 걸었다. 꽃 하나 샀을 뿐인데 왜 그렇게 쑥스러웠을까? 집에 도착해 유리컵에 물을 담고 그 꽃을 살며시 담갔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바라봤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예쁘다는 말을 내가 내게 건넸다. 그 후로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다. TV를 켜면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게 흘려보던 드라마 대신 예전엔 보고 싶었던 영화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늘 사던 검정색 옷 대신 밝은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보기도 했다.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주묵화 강좌를 신청했고 서툰 손으로 난을 그려내다 혼자 웃기도 했다. 그림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 나서지 마. 민폐될까봐 무섭다며 주춤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 이것도 다 나니까 그렇게 말해주게 된다. 내 안의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이전엔 비난과 자책으로 가득했던 말들이 조용히 다정하게 바뀌어갔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변화였지만 나는 알았다.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한 증거라는 걸. 물론 모든 날이 다 좋진 않았다. 어떤 날은 여전히 공허했고 어떤 날은 혼자라는 게 서러웠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건 그 서러움을 나 혼자 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럴 땐 글을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천천히 걷거나 무엇보다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왜 아직도 이러니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쉬어도 되는 날이구나. 그렇게 말해줬다. 그게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연습이었다. 나는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갔다. 조금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이 변화를 겪으며 나는 다시 한번 그 명언을 떠올렸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명언과 내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작은 고백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위로이기도 하다. 처음엔 그 명언이 참 멀게 느껴졌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말. 그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감정인지 나는 몰랐다. 그저 누군가가 해주는 사랑만 기다려온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말은 거창한 자기계발도 멋진 일도 아니다. 오히려 소박한 밥 한 끼, 따뜻한 목욕물, 하루를 마무리하며 쓰는 짧은 문장 같은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건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 잘 잤어.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자. 그런 말이 내 마음을 살린다. 나는 68배 처음으로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다.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어깨를 내 손으로 감쌌다. 누구도 아닌 내가 나를 안아줬다. 그 순간 스르르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제야 진짜 의미를 알게 됐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미워하던 시절에 누군가 내게 다가와도 그 마음을 믿을 수 없었다. 고맙다는 말이 부담이 됐고 사랑한다는 말이 두려웠다. 왜냐면 나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챙기고 나서야 그 말들이 가슴에 닿기 시작했다. 지금은 누군가가 내게 고맙다고 하면 그래, 나도 너에게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말 앞에서도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게 내가 달라진 증거였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에 누구의 마음도 거절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신은 요즘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당신 마음에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만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그 기다림이 당신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다면 그 손 조금만 자기 쪽으로 당겨보세요. 그 손으로 당신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남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는 걸. 당신의 삶이 지금은 조금 외롭더라도 당신 마음 한가운데 누구보다 따뜻한 당신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줄이 온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